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캐리어스 케어만입니다. 우리의 관심 종목들 리포트 보면서 다 체크하고요. 또 새로운 종목은 또 다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중장기 포지션으로 우리 가져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2023년도 말하고 모습이 상당히 비슷해요. 수주잔고는 크게 늘어났는데 매출 부분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LC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좀 있을 거고요. 북미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인프라 확충하고 있으니까 건설기계 많이 필요할 거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인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가지고 있는 히타치입니다. 자, 그런데요. HD 현대건설기계가 시장 점유율 한 23, 4%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앞으로도 또 실적 부분은 꾸준하게 견조하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같이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한 유일하게 건설 장비 회사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맞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엑시콘 같은 경우도 아마 사람들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글쎄요, 여러분들 조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좀 찜찜하거나 언짢으시긴 할 텐데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좀 우리가 같이 영향을 동반해서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엑시콘, 네오셈 둘 다 SSD 검사 장비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엑시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운 신설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산화한 장비가 내년도 한 2분기부터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투자 포인트도 새롭게 잡아가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반도체 관련 소부장에서는 많이 손절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또 하반기 가면서부터 내년도로 또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노려봐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내용들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자, LS 일렉트릭부터 체크해보면 일단 제가 제목 잡은 건 2023년도 말과 유사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도 이런 거잖아요. 그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조금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뭐 사실 실적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땐 그 부분 때문에 오더량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 조업일 수도 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도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고화 케이블 관련 변압기 요 관련된 내용들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데 요것도 이제 진행되고 수주 나온 내용들이 납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2분기 반영 예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말에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투자 기간이 분할 매수 기간이 한 달 넘게 진행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6만 원대 정도에서 주가가 쫙 올라가는 부분에서 꽤 많은 수익을 냈었는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나 뭐 수주량,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 수주잔고가 제가 기억하는 것은 2조가 조금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주잔고 얼마 정도 돼? 2조 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주가도 상당히 낮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락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때가 되면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급하게 매수할 필요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일진전기 정리하고 나서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좀 넣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진전기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또 눌림이 들어와서 매수 포인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때가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 이제 3쿼터 지나면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4분기 들으면서 조금 빠졌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진 않아요. 3분기가 좀 가장 실적이 안 좋고 4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으로 추가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하락할 내용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 다른 뭐 매크로 환경이나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조금 더 하방 늘렸다 올라가는 것들은 뭐 존재할 건데 하방이 더 크게 열려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연말에 수주 받았던 거 납품 들어간 게 2분기잖아요. 그래서 2분기 피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2분기 피크를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해 과정도 한번 이야기 드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투자하기 시작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분할 매수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후로 주가가 쫙 올라가서 꽤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40% 이상은 대부분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꾸준하게 기다려 주신 분들은 괜찮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랬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이 구간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죠.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구간 하나 잠깐 따고요. 그리고 나서 눌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1월 달이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다시 이렇게 매수하는. 그래서 제가 계획하는 바로는 요 내용들을 좀 진행할 거예요. 요번에 한번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 내진 않을 거고요. 크게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눌렸으니까 좀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다시 눌리는 부분,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4분기 정도 한 번 정도 수익을 내고 1월달 정도에 다시 한번 또 매수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그렇게 진행되라는 법은 없긴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1월부터 1월 한 15일 장세에서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주가가 시들시들합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그랬어요. 자, 그런 것들은 계절적인 부분도 있죠. 북미 같은 경우도 겨울이잖아요. 수요가 넘쳐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저점권에서 다시 이제 진행되는 것,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공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3월달, 4월달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자기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쯤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리듬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흘러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하방에서 그러니까 중장기라고 이야기 드린 건 정말 내년도 3월달, 4월달 이 정도까지 보고 가겠다는 부분은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잡은 것이 이 하방 정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조금 올라올 겁니다. 주가라는 게 원래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4분기 실적이 올해 지난해보다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부분 좀 생각해 보면 좀 부분적으로 반등이 올라올 거. 그러면 뭐 적어도 뭐 우리가 17만 5천 원 정도 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원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략하는 쪽으로 그래서 설명이 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4분기 정도에 한번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는 또 1월 달 정도쯤에 다시 공략하는 것으로 제 시나리오는 정해봤습니다. 참조해 보시고요. 자,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낮은 구간에서 매수해주면 분명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종목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 한번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저조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이던스대로다가 조금 빠져 있죠.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매출 부분도 조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4분기는 좀 개선이 되고요. 전체적인 실적 부분에서 보면 어떤 중심선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더 플레이하는 건 아니고 무슨 플레이요? 예, 모멘텀 플레이가 훨씬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또 인도 관련돼서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굴착기 쪽 관련돼서는 히타치가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무슨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2등이고 그리고 근데 그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높진 않아요. 한 25% 정도 되고 현대건설기가 제가 알면 23, 4% 정도 되는 걸로 체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대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계속 뭐 줄어들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딱 이렇게 바람이 불면 또 한번 주가가 쫙 달려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소강 상태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그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거라서 언제 모멘텀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뭐 애널리스트들 얘기하는 건 63 찍어는 이건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12개월 포워드로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투자 시나리오를 한번 제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봄이 되면 대부분 건설기계 이런 거 북반구가 대부분 건설공사 진행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수요가 봄 되면서 괜찮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221선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최근에 보면 3분기 실적 안 좋고 매크로 안 좋으니까 완전 깔아뭉갰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고요. 다시 최근에 주가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요게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여러분 매수 포인트를 잡고 모멘텀 플레이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건설기계 같은 데는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또 뭐 민주당이 된다 한들, 저는 크게 지장이 없다. 결국 모멘텀 플레이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아랫방에서 잡아서 여기 중심선 부분이 이동평수 다 모여있는 이 자리까지 온다고 하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저는 고려하고 갈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하방으로 가다가 일단 한번 패턴, 턴하는 모습을 갖다 1번 체크가 나왔잖아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과거에도 보면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려가는데 보통 한 달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은 좀 보내시고요. 11월 초 정도쯤에 다시 매수 공략하는 포인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공략을 해서 또 모멘텀 플레이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좋은 건 5만원 정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윗단으로 쭉 올라가면 뭐 6만원만 가도 기본적인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레이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간혹가다 이제 테마 관련된 부분이 터졌을 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는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모멘텀 있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특히 제가 볼 땐 CX에 관련된 내용들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좀 하는 종목들 중에서 엑시콘하고 네오셈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조정을 받았고 네오셈만 지금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내년도 1분기 말부터 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CES가 앞에 좀 남아있잖아요. 그럼 거기 제품 출시하고 나면 낮은 구간에 일단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눌리는 이런 과정들이 생길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종목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모멘텀 플레이 한번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면 그 다음에 실적 플레이 기대감 이런 걸로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결국은 뭐 맨날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 진행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엑시콘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테스터 이쪽 관련된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거 이 얘기는 나오잖아요. 이 PCLE 관련된 SSD 요 검사 장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진행되는 모멘텀이 어때요? 자, 이거예요. 2025년도 하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앞으로 1년 남은 얘기잖아요. 이 얘기 가지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었고요.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테스트기 중에서 버닝 테스트 하는 것 중에서 이제 DDR5로 세대가 좀 전환되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신규 장비 엑시콘 같은 경우는 또 국산화 시켜서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매출이 좀 증가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관련된 게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바닥을 치고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나올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공략할 생각은 일단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앞으로 11월, 12월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매수세를 들어올 타임은 삼성전자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종목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해 놓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분명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타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타임에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 이렇게 공부해 두셨다가 그런 것들 하나 잡아 두시면 또 수익성은 또 괜찮다. 삼성전자가 15% 20% 오르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것들을 여러분들 과거에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기대치는
요거예요. SSD 테스터. 요거가 내년도에 이제 주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SOC 테스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이제 레거시하다라고 생각해 보면, SSD 테스터, 저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제품 보면 요즘 이 제품이 바로 그거예요. 새롭게 삼성전자가 새롭게 CXL 하면서 그 관련 메모리 테스터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엑시콘이 저거 CLT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모멘텀이 되는 게 내년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가이던스가 내년도에 크게 올라갈 거다. 매출도 그렇고 OPM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방으로 내려왔다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죠. 여기 이제 아주 피크 치는 모습까지 나타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장비 매출이 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방업체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삼성이랑 관련된 매출이 대부분 어떻게 지연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새롭게 내년도 계획이나 프로젝트가 또 삼성이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 나올 때 같이 생각을 좀 해주고 가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접근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주가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타임을 좀 일단은 게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 HBM 하고요. 인공지능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냥 매수를 또 할 수 있는 타임이 되면 매수를 하고 가는 것이 맞겠지만, 결과적으로 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삼성전자 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련 업종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엑시컨하고 제가 네오셈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만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크게 뭐 대등소이합니다. 그죠? BR도 그렇고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엑시콘 주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대부분 요때 보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쫄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탈출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명하게. 그러나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일봉이 21선 윗단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바로 턴어라운드인데, 다음번에 61선 윗단으로 올라오고 나면 턴어라운드 시그널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눌리는 작업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데, 삼성 시그널 보고 하시는 것이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분명한 건 이 정도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이 계신다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과거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 D램 뭐 반도체 올라갈 때 백투노멀, 이 백투노멀 시대로 다 도래하는 것까지는 좀 참고 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들을 통해서 신규 또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또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오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 드렸죠. 딱 그 만원 언더에서 매수해가지고 윗단으로 올라가면 정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다시 눌렸는데, 제가 볼 때 단기 급등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만한 내용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끌려 내려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게 네오셈입니다. 뭐만 돌면 네오셈은 주가가 막 쏠렸다가 올라갔다 쭉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지금도 만원 언더에서는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정도가 지금 어제 트레이딩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밸런스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목 가지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나온 리포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제 생각을 갖다가 제 투자 시나리오를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 이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이원이었습니다.